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유가 에버튼 원정에서 2대2로 비겼습니다. 사실 스코어는 2대2지만 상승세를 탄 에버튼 상대로 맨유는 어려운 경기를 이어갔는데요. 경기는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맨유의 경기가 좀 답답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저는 일단 후방 빌드업 작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맨유가 빌드업 할 때는 가운데 센터백 3명 놔두고 공을 받아줄 선수가 카세미르와 우가르테 2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되죠.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브루노가 좀 내려와주면서 공을 받아줬거든요. 반면에 에버튼은 4-4-2와 4-2-4를 오고 가면서 가운데 쪽에 큰 수비 덩어리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러한 빌드업은 중앙 미드필더에게는 조금 가혹한 빌드업이 될 수 있습니다. 빌드업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센터백이 브루노에게 전진 패스를 합니다. 그럼 에버튼 선수가 브루노를 압박하겠죠? 브루노는 여기서 한 번에 돌아서기 힘드니까 열려있는 카세미루 같은 선수에게 공을 줍니다. 그 순간 에버튼 선수들은 사방을 막으면서 카세미루에게 한 번에 압박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이 상황만 보면 아무리 브루노가 내려와 주더라도 맨유가 센터백을 추가로 한 명 활용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가운데는 4대2 상황이 되고요. 맨유의 중앙 미드필더가 리오넬 메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일반적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더리우트가 브루노에게, 브루노가 압박당하니까 바로 카세미르에게 열어줍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카세미르가 완벽한 볼 처리를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 공을 뺏기지 않기 위해 앞쪽으로 걷어내듯이 하는 패스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패스는 정확하지 않고 소유권을 상대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에버튼은 맨유의 측면은 나중에 따라가도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은 가운데 쪽에 공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압박 시작하고 센터백을 3명 두는 맨유는 수적으로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맨유가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부상으로 빠진 상태에서는 센터백 중에 공을 가지고 전진할 선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백 3명은 제자리에만 있게 되고 이것이 자꾸 중원에서 수적인 열세를 만드는 거죠. 그에 대한 보완으로 브루노가 좀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는 걸 계획한 것 같은데 브루노 한 명으로는 모자랐습니다. 또 두 번째로 답답했던 건 맨유가 에버튼에 비해서 세컨볼 처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맨유가 에버튼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롱킥을 차냈을 때 이 세컨볼을 처리하는 능력이 에버튼에 비해서 많이 밀렸습니다. 에버튼과 맨유가 평소 사용하는 전술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에버튼이 후방 빌드업을 짧은 패스로 연결할 때도 있지만 롱킥으로 풀어나갈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두쿠레나 베투 같은 장신 선수들의 머리 보고 한 번에 롱킥을 때려주고요. 여기서 공이 떨어지면 그 주변으로 에버튼 선수들이 몰려주면서 애초에 위쪽에서 싸움을 전개합니다. 물론 이런 롱볼 플레이는 운적인 요소도 작용하고 아래서부터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죠. 하지만 뒤쪽에서 짧은 패스하면서 뺏기느니 애초에 위쪽으로 공 붙여놓고 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입니다. 당연히 이런 플레이를 즐겨하는 팀들은 이런 플레이에 더 익숙하고 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컨볼 싸움에서는 에버튼이 좀 우위를 많이 가져갔었고요. 맨유가 세컨볼 싸움이 좋았을 때는 리버풀 원정 가서 2대2로 비긴 경기가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는 그 정도까지의 집중력이 나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맨유가 풀어나가는 장면이 아예 없진 않겠죠. 하지만 이런 노말한 장면에서도 맨유 스스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마즈라위가 지르크지 쪽으로 거의 라인 2개를 뛰어넘는 좋은 패스를 넣어주는데요. 여기서 지르크지가 돌아서다가 태클을 당하면서 공을 뺏기게 됩니다. 물론 등지고 돌아서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해줘야 합니다. 2단계에서 커팅이 된다면 다음 플레이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또 이런 지르크지의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맨유 선수들이 다이렉트 패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에버튼 선수들이 맨유 선수들보다 한 발짝 더 뛰는 느낌이 들었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들로 맨유 자체가 공격이 좀 답답했던 느낌이 있었고요. 전반전에만 2실점을 하게 되는데요. 이 2실점 장면에는 맨유 선수들 개개인의 실수가 섞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점 장면입니다. 이번에도 브루노가 내려와서 빌드업을 도와주는데요. 더리우트, 브루노, 카세미루 3자 패스가 연결됩니다. 하지만 카세미루가 돌아서려고 하는 순간에 강한 컨택이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맨유는 역습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카세미루의 떨어진 기동력. 확실히 전성기 카세미루 내지는 맨유 첫 시즌의 카세미루와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카세미루가 공을 받는 위치. 애초에 카세미루가 공을 받는 위치 자체가 에버튼 선수들에 비해 불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터백을 뒤에 3명 놓으면 그만큼 중원의 숫자는 줄어드는 거고 카세미루에게도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죠. 여기서 카세미루가 공을 뺏기고
이 공을 잡은 에버튼이 역습을 가게 되고요. 4대3 역습 상황에서 그나마 맥과이어가 잘 막아내지만 코너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코너킥에서 맨유 선수들의 자잘한 실수. 올라온 코너킥을 우가르테가 정확히 머리로 맞추지 못하면서 달로 쪽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달로는 이 우가르테가 헤더를 못한 것 때문에 시야의 방해를 받습니다. 또 햇빛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겠죠. 그래서 맨유가 쉽게 걷어낼 수 있는 공을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고요. 여기서 클리어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베투에게 실점을 하게 됩니다. 맨유의 두 번째 실점은 조금 더 팀적인 실점이 되는데요. 가운데 쪽 미드필더에게 패스 줄 곳이 없는 브루노는 호일룬에게 도전하는 패스를 넣어줍니다. 하지만 이 패스가 부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이 떨어진 공을 챙기기 위해서 호일룬이 압박하게 되고 도르구도 브루노의 공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 있던 상태라 같이 압박을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에 없던 압박은 에버튼에게는 기회가 되죠. 그리고 자신의 킥미스를 커버하기 위해서 브루노가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하지만 두쿠레는 이걸 오히려 이용해서 페이크 준 뒤 앞으로 전진하고요. 여기서 두쿠레가 사이드 쪽에 있는 린스트롬에게 공을 주고 린스트롬이 공을 잡은 순간에 맨유 최후방은 2대2가 됩니다. 맨유 센터백들 입장에서는 눈 떠보니 2대2라는 치명적인 상황이 된 거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실점하면 센터백들의 잘못이 될까요? 아닙니다. 앞쪽 공격수, 쉽게 압박 나간 미드필더 모두에게 책임이 골고루 있죠. 그리고 베투가 오프더볼 움직임을 아주 예쁘게 가져가고요. 여기서 린스트롬이 베투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줍니다. 베투가 중앙 쪽으로 컷백을 넣어주고 슈팅해보는 에버튼입니다. 오나나가 잘 막아냈지만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땅으로 떨어지는데요. 여기서 맥과이어에게 처리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맥과이어는 공을 쳐다만 보고 있었고요. 결국에는 두쿠레가 먼저 헤더를 성공시키면서 경기는 2대0이 됩니다. 사실 맥과이어의 개인적인 실수이기도 했지만 주변 동료들이 큰 소리로 뒤에 선수 간다 라고 조금 얘기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는 골입니다. 이렇게 전반전을 거의 압도당하다시피 했던 맨유는 후반전에 카세미로를 빼고 가르나초를 투입합니다. 그리고 카세미로가 빠지다 보니까 가르나초가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로 가고 브루노가 중앙 미드필더에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러한 교체가 맨유 경기력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아까 전반처럼 에버튼에게 압박당하는 맨유입니다. 측면에서 4대4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마즈라위가 브루노에게 이런 장면에서 일반적인 선수라면 공을 잡아놓고 또 압박당하는 상황에서 롱킥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브루노는 자신에게 마크맨이 달려오는 걸 이용해서 다리 사이로 흘리면서 반대쪽으로 전환을 나가죠. 이렇게 브루노가 3선에 있을 때는 우가르테, 카세미로보다는 탈압박이 되다 보니까 전반전보다는 답답한 게 조금 풀린 느낌이었고요. 또 에버튼의 체력이 떨어지는 시점과 맞물려서 후반전 막판에는 맨유가 주도하는 흐름으로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그 이후에 브루노의 환상적인 프리킥 그리고 우가르테의 환상적인 발리슛으로 맨유는 2대2 무승부를 거두게 됩니다. 일단 맨유가 선수들이 많이 부상당해서 지금 아모림 입장에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주는 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맨유의 경기를 보면 이 근본적인 후방 빌드업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운데 있는 두 명의 미드필더 쪽으로 공을 넣는 게 힘들어지다 보니 점점 뒤로 밀리게 되고 결국엔 롱킥을 나가게 되고 그 떨어지는 세컨볼 싸움에서 지게 되고 그러면 상대에게 소유권을 내주는 아주 비슷한 패턴으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러한 후방 빌드업의 문제부터 개선이 되어야 맨유 경기력에 변화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맨유. 과연 맨유는 이 어려운 흐름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